임해 주셨습니다. 예, 한국노조의 정책시장 정문주입니다. 자, 이제 뭐 3주 후면 현행노조법 시행 1라운드에 대해 접어들게 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해를 넘겨서 1월 1일 날 새벽에 현행노조법이 개력 통과를 했었고, 작년 7월 1일부터는 전인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 자체가 시행되어 들어가면서 산업 현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었고, 실제 노사항의 자체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노동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노조법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개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것을 위한 노계투 자체를 심차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자체를 8가지 사항들 중에서 특히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보장 측면에 중심을 맞춰서 전임자 복수노조 그리고 단체별 일반 후지 제한, 성별교섭 법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관련돼서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7월부터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시행되고 나서 현업 선장 자체는 사실상 초토화됐다는 것이 우리 노동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서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노조활동이 위촉되지 않았다는 사항들을 토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의용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과도한 기획과 사용자들이 무기를 불박한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300인 이하 사업장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전임자 자체가 줄었고, 이로 인해서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됐다는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한국노총의 대표적인 연맹인 금속연맹의 경우에 300인 미만 사업장들 차지 비중이 전체 노조 대비 90% 정도가 되는데, 이들의 경우 사실관계를 봤더니 최소한 4분의 3 정도로 줄어들어라는 것이고, 부산에 있는 모 호텔의 경우에는 타임오프 한도로 놓고 보자고 한다면 최소한 4,000시간 2명이 가능했었지만 사용자가 상한선을 문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자의 무기로 조각해서 오히려 절반, 한 명도 되지 못하는 1,000시간을 제기하면서 노사항에 굉장히 어렵게 꼬여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이 정도 상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특히 제조 공공부를 가리지 않고 단통학 면이는 심하면 3분의 1 이하로다가 기존의 전임자들이 축소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오프를 법률상 규정함에 있어서 노동자 조합원을 묶어놨었고 하나의 법인체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일근무제 모델 사업장과 같은, 그리고 전국에 여러 개 분포되어 있는 전국 단위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그 피해 자체가 더 큰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인천에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1사 다수노조, 즉 M&A를 통한 복수노조 사업장이었었는데 2,000가 청주에 7,000명, 4,000명 총 11,0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 자체를 타임오프를 적용시켜 내들어가면서 기존 22명이 14명으로 축소가 됐었고, 4조 3교대 사업장이기 때문에 2,000의 경우에는 7,000 조합원 자체를 실제 전임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 조합원 자체를 2명이 커버하는 대단히 그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 자체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하이닉스 반도체를 방문했을 때 당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박태석 위원장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관이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선문답을 하면서 말을 회피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공공기관 노조들의 경우에는 법정 타임오프 상한선조차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이 사실 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막부에서 대우 조정을 해서 상한선조차 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는 것들이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돼서 이름은 사실상 유럽에서 쓰고 있는 타임오프와 한국의 타임오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이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완전히 편하게 다르다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별로 시기를 갖고 있고, 우리의 타임오프 자체는 맥시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베에는 하한선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우리는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 처벌조항, 부당노동에 의한 처벌조항, 그리고 벌칙조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파견자리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급단체 활동 자체도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 파견자 자체를 타협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사업장 안에서 겸직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워낙 사업장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단에서 상급단체 내둘만한 상이 되지 못하더라. 결국 선도제 활동 자체가 대단히 위축됐고 활동이 장애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이 타협 제도 시행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것 자체는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계 중에 한 가지가 작년도 노동위원회에서 위급한 단역 시판 건수가 드러났는데 종전에는 거의 시판 자체가 없었습니다. 건수 자체가 아니 2건, 3건도 있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작년은 심판 건수 찾아보니까 거의 100건 가까이 드러나더라. 결국 노사가 자율적으로 매진 단체력조차도 시조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행정권력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 현장의 현재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유자 임금지급 금지와 탈목품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사용제도 자체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전유자 임금 자체는 노사 자유를 결정해서 지급 여부를 노사가 나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상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노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수노조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결사자율 보장 측면에서 단결권의 완성, 노사관계 통계 노동기 중에 이제 선진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상에서도 복수노조의 가장 큰 문제 자체는 미연성에 있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노조인 실제로 단결권만 보장을 했지 단체 교섭권이나 전체 행동권 자체는 제약하고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이고요. 법률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수노조나 신생 교섭장소 단위나 절차 기시되는 나중에 신생노조들의 경우에는 도덕이 결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섭장소 단위나 절차 자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단위나 비용 자체를 노동자위에 전달하고 있어서 결국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사다주 기존의 복수노조들이 되겠죠. 이들의 경우에는 교섭권의 객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7개 사업장에 240개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종전에 자율교섭을 했던 바들 자체를 이제는 착구를 단위화시켜야 되는 문제로 기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별교섭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별 노동자 체계로다가 고착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봅니다. 그건 뭐냐? 창구 단위라의 기본 단위 구성 자체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업장 단위 안에서 과반수가 되지 못하면 실제로 선별교섭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로 기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었는데 이른바 사용자들이 응답을 하게 되면 개별 교섭 자체가 가능하고 동의권을 사용자에 부여를 했다는 것이죠.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를 사용자가 가능합니다. 이하도로 사용자가 무적인 어려운 노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교섭권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부당노동의 이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과 복수노조 매뉴얼을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매뉴얼이 아니라 사실상 강행 규정을 해서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오늘 이 토론을 공동위원회에는 통영국적위원실에서 부칙 4조, 이번 시행에 대한 교섭적인 노동자가 대표교섭 노조로 본다는 점이 있는데 이 시행일을 어떻게 해석 내리는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답이 가반이 아닙니다. 이른바 금년도 7월 1일, 금년도 당일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금년도 이것을 거의 통과되었던 작년도 신년 덕초인 1월 2일에다 해석을 내리는 논리적으로 전혀 타협성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선별교섭 법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이제 기업별 응답 체계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임금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복지의 격차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자체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자체를 이제는 중충격 체계로 독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노동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거해서 실제로 민주노총은 10% 이상, 한국노총 역시 4분의 1 정도 자체가 선별노조로 전환하는 방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선별 노조 체계로 바꿨다 치더라도 사용자들의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 교섭 테이블로 앉혀낼 수 있는 이른바 사용자한테 응급 구성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선별노조와 매진 단체회원 자체가
사업장 간의 일반적 속력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속력과 마찬가지로 법정 사업 차원의 표로 설정제도로다가 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가 일반 행정권 제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제한이 아니라 폐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이번에 야사단과 양대노총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법안에 있어서는 나름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5개 이외의 나머지 3개 문제 자체를 소방이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재논의해드려 할 텐데 가능하다고 한다면 취재적인 협의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더 나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총이라 이제 절박한 이후에 야당이 불을 지펴놓고 그 결과 81명의 의원들께서 연설명을 하셔가지고 오늘 법안 자체가 6월 국회 때 이제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제 자체는 야당은 어쨌든 힘을 보태서 같이 가는 구조이지만 297명 국회의원 중에서 절대다수 자체가 헌혈한 차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처럼 저렇게 청와대 거수기가 돼서 묵묵부답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노동법 개정의 논의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한국노총에서 안팎으로 좀 압력을 행사를 하고 노력과 투쟁을 전개한 결과에 의해서 한나라당조차도 그 내용은 회의되지 않지만 위원들 연설명을 받아서 노조법 개정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자고 한다면 6월 공식적인 국회 공간에 있어서의 협상과 투쟁의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 공간에서 오늘 제기했던 내용들이 최선은 아니지만 최선의 내용으로서 반드시 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조직과 함께 힘차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기 준비된 발제자 토론자 중에서 마지막 순서로 노동대 전원대 국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전원대 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무거운 오늘 자리가 자리만큼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진짜 어려운 자리가 만큼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인사할 때마다 정말 어려운 자리였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지만 정부의 입장을 가급적 어렵지 않게 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